대나무숲 이야기. 오늘은 내 생일이다. 여느 때처럼 블로그에 글을 올리던 중 문득 떠오르는 얼굴. 보고 싶은 우리 할머니다. 할머니가 떠오르면 나는 종종 10년도 넘은 어린 시절 일기장을 꺼내본다. 할머니께 받은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이다. 2011년 3월 25일. 날씨 맑음. 제목 생일날. 생일 선물로 할머니께 일기장을 받았다. 우리 집에서 할머니와 난 언제나 짝꿍이다. 오늘부터 여기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한다. 2011년 4월 13일. 날씨 구름 조금. 제목 눈물.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다. 들썩이던 할머니의 초라한 어깨가 아른거린다.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그리며 눈물 흘리시지만 항상 내 앞에서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이신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다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지만 저 멀리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도 그곳에는 갈 수 없다고 한다. 2011년 4월 30일. 날씨 바람. 제목 조금 특별한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의 고향은 강원도 회양군이다. 회양군? 강원도에 그런 곳이 있나? 정말 강원도에는 회양군이 있다. 저 휴전선 넘어 북쪽 강원도에. 할머니는 고향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신다. 높고 낮은 산들이 가득하고 곳곳에 맑은 개울이 흐른다는 그곳. 그 속에 있을 할머니의 옛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신지 잠들 무렵이면 할머니는 내게 밤새도록 고향 이야기를 하신다. 할머니의 품에는 항상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 있다. 북에 계신 할아버지와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사진이다. 1950년 6월 25일. 할머니에게는 끔찍한 악몽의 날이었다. 할머니와 가족들은 남쪽으로 피난오면서 그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2011년 5월 25일. 날씨 따뜻함. 제목 아빠. 사실 우리 아빠는 할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다. 난리통에 가족 모두를 잃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할머니는 당시 어린아이였던 아빠를 만나 웃음을 되찾았다고 한다. 할머니가 아빠를 처음 만난 곳은 봉사활동을 하시던 한 보육원이었다. 그곳에서 아빠를 입양해 친아들처럼 키우며 조금씩 상처를 씻으셨다고 한다. 2011년 6월 15일. 날씨 더움. 제목 할머니의 일기. 우연히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얼마 전에야 글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셔서 글씨가 삐뚤빼뚤 어린아이의 글씨 같았다. 일기장은 놀랍게도 할아버지께 보내는 글들로 가득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보낼 수도 없는 편지를 뭐 이렇게 많이도 써놓으셨는지. 2011년 6월 20일. 날씨 매우 더움. 제목 걱정. 요즘 들어 할머니가 눈물 흘리시는 시간이 늘어만 간다. 걱정이다. 2011년 6월 30일. 날씨 더움. 제목 건망증.
할머니가 자꾸만 깜빡깜빡하신다. 어제는 세탁기, 오늘은 냉장고에서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나왔다. 할머니는 전혀 기억 못하는 듯하다. 2011년 7월 5일 날씨 쨍쨍함. 제목 이상해진 할머니.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점점 기억을 지워가고 계시는 것 같다. 아니, 지워가고 계신다고 한다. 연휴 때와 같이 저녁을 먹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찾으셨다. 마치 조금 전까지 함께 계셨다는 듯이. 할머니의 말에 모두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태연한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잠깐 외출 나가신 모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상해진 할머니의 모습에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할머니는 지금 할아버지 마중을 나가자며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피우고 계신다. 2011년 7월 6일 날씨 더움. 제목 녹두전. 아침부터 할머니로 인해 집안이 시끌벅적했다. 할아버지의 밥상을 손수 차리시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할머니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다. 북에 계실? 아니, 어쩌면 하늘 아래 안 계실지도 모를 할아버지를 위해 아침 밥상을 차린다니.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눈물 흘리고 계실 아빠의 마음을 할머니는 아실까? 할머니가 손수 부치신 녹두전. 크게 한 입 전을 베어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녹두전.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그날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해드릴 것이라던 음식이다. 어쩌면 영영 지키지 못할 다짐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나는 황급히 눈물을 감췄다. 할머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현실보다는 달콤할 테니까. 2011년 7월 7일 날씨 정말 너무 더움. 제목 하나가 될 이유. 가슴이 답답하다. 어딘가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대나무 숲인 일기장에 목청껏 외치고 있다. 이 일기장은 나에게 그런 의미다. 오늘은 내 짝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다. 통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 짝은 이렇게 발표했다. 통일에 대한 솔직한 저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이산가족 안타깝죠? 불쌍한 것은 사실이에요. 불쌍하다는 말부터 왠지 거슬렸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남한의 근로자나 경영자에게 밀려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결국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십 년 넘게 다르게 살아왔으니 언어, 사회, 문화, 풍습, 개인의 생각까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달랐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할머니의 진짜 웃음을 볼 수 있다면 폭동이 무섭지 않을 것 같았다.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냥 한 핏줄이 흐른다는 것,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말을 쓴다는 것, 결국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2011년 7월 18일 날씨 더움. 제목 속상해, 화나, 무서워. 계속 할아버지만 찾는 할머니의 모습에 조금 화가 난다.
우리도 할머니의 소중한 가족인데 할머니는 그것마저 잊으신 걸까?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보이시는 할머니. 2011년 7월 30일 날씨 한여름 날씨. 제목 언제쯤. 세상에, 오늘 할머니는 내 이름마저 잊어버리셨다. 할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내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신다. 덜컥 겁이 났다. 과연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통일이 이루어질까? 10년 뒤? 20년 뒤? 하지만 그때까지 할머니 가족들이 살아계실까? 할아버지가 잠시 외출했다고 굳게 믿고 오늘도 기다리고만 있는 우리 할머니. 어떡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나라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2011년 8월 5일 날씨 매우 더움. 제목 통일 블로그. 오늘 처음 블로그를 만들어 보았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길 바라면서.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나도 할머니와 함께 힘들어하기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12일 날씨 더움. 제목 같은 생각 함께 꿈꾸는 미래. 일주일 만에 많진 않지만 몇몇 친구들이 모였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꽤 즐거운 일이다. 2011년 8월 30일 날씨 바람. 제목 기부천사. 블로그를 통해 만난 언니가 북한에 정기 후원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한 사이트를 추천해 주었다. 나에게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 2011년 9월 4일 날씨 시원함. 제목 가깝고도 먼. 주말을 맞아 할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갔다. 조금 멀지만 꼭 한번 할머니와 함께 가고 싶었던 곳이다. 아빠 차를 타고 장장 4시간에 걸쳐 달려간 그곳은 바로 통일 전망대였다. 2층의 외부 전망대에 서서 보니 북한의 풍경이 마치 손끝에 닿을 듯이 펼쳐져 있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께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할머니, 저기 보이죠? 할아버지 저기 계세요. 저기서 할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는 아이처럼 해맑게 대답하셨다. 그럼 가자. 응? 가자. 저렇게 가까워도 갈 수 없는 이유를 할머니는 완전히 잊으신 듯하다.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아쉬운 듯 전망대를 향해 하염없이 손을 흔드셨다. 2011년 9월 8일 날씨 신락 같은 바람. 오늘따라 기분이 좋다. 내가 이 일기장에 기분이 좋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쓴 적이 있었던가? 아이처럼 천진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기다리시는 할머니는 우리 집의 활력소가 되어가고 계신다. 앞으로는 한동안 이 일기를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제 나도 공부에 집중하고 블로그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할머니가 선물해주신 이 일기장이 참 고맙다. 이 일기장마저 없었더라면 난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 고맙고 또 고맙다. 나만의 대나무 숲. 지금 밖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있다. 자유롭게 어딘가로 갈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다.
날아오르는 비둘기 떼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따스한 빛 한 줄기가 손등을 간지린다. 그날 일기를 마치며 난 다짐했다. 대체 언제쯤이냐고 투정 부리기만 하지 않을 거라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따라 할머니가 더욱 그립다.